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또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공공기관들은 다시 비대면 업무에 돌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 동부 지역 37개 주에서 악천후가 예보됐습니다. 버지니아주와 켄터키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로봇의 일상화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 IT 전시회인 CES 2022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첨단 로봇들이 나와 기술력을 뽐냈습니다. 미국에서도 4차 백신 접종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 주지사는 CDC에 공개적으로 4차 백신 접종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바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첫 소식입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또다시 하루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오늘 카운티 내 신규 확진자 수는 43,712명을 기록해 팬데믹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은 연말 연휴 동안 이동량 증가와 백신 미접종자 간의 접촉 빈도 증가 등이 신규 확진자 증가의 주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LA 경찰관 500여 명과 소방관 300명도 코로나 확진으로 현장에서 근무하지 못하고 자택 격리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긴급 상황에 출동할 인력 부족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마이클 무어 경찰국장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사건 사고를 처리할 수 있는 비상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예기치 못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법원과 공공기관들도 비대면으로 업무를 전환하거나 문을 닫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카운티 내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2,902명으로 전날보다 300명이 늘었으며 현재까지 카운티 내 사망자 수는 27,7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당국은 오미크론 변이의 하루 확진자 수는 당분간 계속 오르다가 다음 달쯤 확산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 동부 지역 곳곳에 폭설과 강풍, 한파 등 악천후가 예보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립기상국에 따르면 뉴욕과 테니시, 켄터키, 버지니아주 등 동부 지역 37개 주에서 눈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미국인 9천만여 명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특히 매사추세츠와 메인주에는 최대 8인치의 적설량이 전망됐고 지난 4일 폭설에 발이 묶인 버지니아주의 95번 고속도로 인근에는 겨울 폭풍이 강타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랄프 노섬 버지니아 주지사와 앤디 배셔 켄터키 주지사는 각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민들에게 차량 운전을 자제하고 안전한 곳에 머물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 어웨어에 따르면 악천후 등으로 어제 전국에서 2,100편의 항공편 운항이 취소된 데 이어 오늘 또 1,900편 가까이가 추가로 취소됐습니다. 다음은 CES 소식입니다. 로봇이 차려주는 밥상, 화려한 드럼 연주와 카메라 촬영까지 그동안 산업용으로만 활용됐던 로봇이 이제는 다양한 일상생활에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상용화되기 전이지만 로봇이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는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협동 로봇 드러머가 전시장에서 드럼을 연주하며 관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신나는 연주가 끝나자 환호가 쏟아집니다. 즐거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도 하고 포즈를 취해보기도 합니다. 이 로봇 카메라는 다양한 각도로 촬영이 가능해 촬영 경력이 없어도 멋진 영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두산그룹은 로봇과의 유쾌한 미래 일상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재까지 로봇은 일반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농업이나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로봇의 활용도를 더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나무에서 사과를 수확해 상자 포장까지 정교한 작업도 척척 해냅니다. 농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 로봇은 최대 25kg까지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집안일을 돕는 삼성봇 핸디와 인공지능 비서 AI 아바타를 선보였습니다. 밥상을 차려주거나 화상회의를 돕는 모습은 편리한 삶을 넘어 인생의 동반자가 돼주는 로봇의 상호작용 기능을 보여줍니다. 집이 하나의 메타버스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아바타가 날 따라다니면서 나와 계속 인터랙션을 하는 거죠. 비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외에도 커피를 만들어주는 로봇, 이동식 전기차 충전 로봇 등 산업 전반이 로봇 기술 투자에 올인하는 모습입니다. 세계 로봇 시장은 지난 2020년에 250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2,600억 달러로 10배 이상 급증이 예상돼 각국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일상생활에 쉽게 접할 수 있는 로봇에 초점을 맞춘 기업들이 늘면서 1인 1 로봇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홍지윤입니다. 한편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 CES 2022가 오늘 막을 내린 가운데 실제로 살 수 있는 신기술 제품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보기술 전문 매체 CNET은 CES 2022에서 선보인 제품 중 시장에서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 웨어러블 스마트 마스크와 프리미엄 방수 이어버드, 그리고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위치 추적기 등의 제품 11가지를 선정했습니다. 먼저 게이밍 소프트웨어 회사 레이저는 자사의 필터 교체 스마트 마스크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출시할 예정이며 덴마크 GN그룹의 글로벌 브랜드 자브라는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최적화한 최고의 방수 등급의 무선 이어버드 자브라 엘리트 4 액티브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또 치폴로사는 위치 추적 장치 카드 스팟을 출시했고 두께는 일반 신용카드보다 3배 정도 두꺼워 지갑에 넣고 다니기 좋으며 앱을 통해 현재 지갑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외에도 에이수스의 세계 최초 쿼드밴드 와이파이 게이밍 라우터, 또 LG전자의 사운드바 신제품 등도 시장에 출시될 예정으로 전 세계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재외선거의 유권자 등록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유권자 등록을 마친 한인들의 수가 전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까지 LA 총영사관에 유권자 등록을 신청한 대한민국 국적자는 총 7,358명으로 이는 전 세계에서 일본 대사관과 상하이 총영사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치며 영구 명부 등재자까지 합산할 경우 9,50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총 18만 9,391명의 유권자가 등록을 마친 가운데 이 중 미주 지역이 5만 6,672명을 차지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주 들어 하루 평균 500명에서 1,000여 명의 한인들이 유권자 등록을 하고 있다며 온라인과 이메일 접수의 경우 서부시각 기준 8일 자정까지 또 현장 방문과 우편 접수는 내일 오후 5시에 마감되는 만큼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이틀 연속 1,200원대를 나타냈습니다. 한국 시간 7일 서울 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은 1,201.5원의 거래를 마쳐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7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30일 1,188.8원을 기록한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더니 어제 1,201원을 기록해 1,20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연방준비제도가 조기 긴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화 가치가 급등하고 있다며 전 세계 중앙은행의 저금리 기조가 막을 내리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커진다면 원달러 환율은 1,23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연방농무부가 미 전역 7개 주에서 이콜라이 대장균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소고기에 대해 리콜을 실시합니다.
농무부 산하식품안전국은 인터스테이트 미트 디스트릭트에서 가공된 생소고기 28,356파운드가 장출혈성 대장균 이콜라이의 감염이 의심된다며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염이 우려되는 소고기는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오리건, 워싱턴 등 7개 주에 유통됐으며 크로고와 월마트 등 그로서리 마켓과 소매업체에서 판매됐습니다. 또 소고기는 제조번호 EST965와 함께 농무부 인증 마크가 부착돼 있고 해당 상품은 지난달 20일 포장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콜라이 대장균에 오염된 식품을 먹고 식중독에 걸릴 경우 위경련과 설사, 혈변, 고열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노인과 어린이의 경우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라는 급성 심부전을 일으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4차 백신 접종을 승인한 가운데 미국에서도 이 같은 4차 접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 주지사는 CDC에 공개적으로 추가 부스터샷의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여준호 기자입니다. 최근 백신 미접종자들을 중심으로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웨스트 버지니아주. 오미크론 변이의 무서운 기세로 또다시 응급실 포화 상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급기야 백신 4차 접종이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고령층과 필수 직종에 근무하는 주민들이 두 번째 부스터샷을 추가로 맞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We would say, as we move forward with this in our letter to the CDC, asking for their permission to move forward. So that letter is going out today, and that is requesting from the state of West Virginia and me that we absolutely be able to move forward in giving the fourth dose to our people. 이어 저스티스 주지사는 시간이 지나면 부스터샷의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는 이스라엘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연구진은 부스터샷의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 반감되고 4차 접종 후 항체가 5배로 늘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백신 제조사 모더나의 스테판 방셀 CEO 역시 올 가을 이후 추가 부스터샷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언급하면서 4차 접종 가능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연방당국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We have boosted about 35% of the population that's eligible, 73 million people. So right now, I think our strategy has to be to maximize the protection of the tens of millions of people who continue to be eligible for a third shot. 그러면서 이스라엘 측과 긴밀히 접촉하면서 연구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해 4차 접종에 대한 여지는 남겼습니다. 일각에선 4차 접종을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면역력 약화로 백신 효과는 또 떨어질 것이라면서 결국 4차에 이어 5차, 6차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N차 접종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신부가 숨진 사례가 한국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태어난 아기는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고 별도의 이상 증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출산한 30대 임신부가 숨졌습니다. 숨진 여성은 임신 32주 차인 지난달 24일 확진됐고 나흘 뒤 출산했습니다. 이후 증상이 악화해 입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 4일 사망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었고 백신 접종은 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아기는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여성이 숨진 건 출산 이후지만 질병관리청은 확진 당시를 기준으로 임신부 사망 첫 사례로 분류했습니다. 어제 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2,984명입니다. 전날 같은 시간 집계된 수치보다 312명 적습니다. 자정까지 집계를 더해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3,000명 중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정부는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확산 규모를 더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의 감소 추세를 더 가속화하고 또 유행 규모라든지 우울증 환자 수를 더욱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됐던 지난해 11월 1일과 비교하면 여전히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수는 2배 이상 많습니다. 정부는 오는 16일 종료되는 거리 두기의 연장 여부를
다음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바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얼.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시민들을 직접 만나 지지를 호소하는 메타버스 시즌2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인 서울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 부동산 이슈 선점을 시도하는 등 본격적인 공략에 나섰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든 채 지하철역으로 들어갑니다. 방역을 위해 수행원이나 동행 취재진 없이 나 홀로 열차를 타 시민들과 만나고 유튜브 중계도 직접 했습니다. 방역 강화로 중단한 매주 타는 버스 대신 지하철과 버스, 도보로 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메타버스 시즌2를 서울에서 시작한 겁니다. 이 후보는 정권교체 여론이 높은 서울 민심을 의식한 듯 서울은 언제나 대선 승리를 위해 넘어야 할 고지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반드시 서울에서 이겨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매우 나빴지만 이제는 다시 또 우리 국민들께서 새로운 기대를 조금씩 회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 민심이 악화된 핵심 이유인 부동산 실정을 수습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기존 택지들 중에 재개발, 재건축에서 용적률과 층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우리 소위 진보 정권은 금기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해야 된다고 보죠. 국민의힘 내분 사태가 일단 수습된 것에 대해선 신속하게 합리적 정책 경쟁을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고 추가 TV 토론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윤 후보에겐 준비되면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을 일단 봉합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정책 행보에 주력했습니다. 지옥철 출근길을 체험한 뒤 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출근 시간 김포 풍무역에서 경전철에 탑승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객차가 2량밖에 안 돼 출퇴근길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도시철도를 타고 서울 여의도 당사로 출근했습니다. 전날까지 갈등을 겪었던 이준석 대표도 지하철 타는 게 특별한 일일 순 없지만 후보가 낮은 자세로 선거운동을 한다는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윤 후보는 관련 공약도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현재 착공됐거나 착공 예정인 수도권 광역철도, GTX, ABC 3개 노선은 각각 운정에서 평택, 인천 송도에서 춘천, 동두천에서 평택까지 연장하거나 기존 철도와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GTX 3개 노선을 추가로 신설해 수도권에서 서울까지 30분 통행권으로 만들고 노선 주변에 주택 25만 호도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출퇴근하기 좋은 GTX 노선을 따라 역세권 콤팩트 도시를 여러 개 건설해 총 25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모처럼 정책 행보에 주력하면서도 반 이재명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대장동 원주민들과 면담한 윤 후보는 대장동 의혹을 집중 검증하려면 법정 토론의 3회로는 부족하다며 적극적 태도로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많은 이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검증 토론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법정 토론 3회 가지고는 검증하기에 부족한 횟수다. 윤 후보는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과도 다음 주 중 회동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해 원팀 가능성 타진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휘청 잃은 사이 야권의 또 다른 축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단일화 문제 등을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지지율 반등이 과제인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복지 정책과 경제 정책을 부각하며 분위기 반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유기견 보호소에서 청소를 돕고 있습니다. 이어 충남 천안을 찾아 중원을 공략한 안 후보. 최근 잇따라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한 데 고무된 듯 독자 행보에 더욱 주력하겠다며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논의에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겸허하게 묵묵하게 제가 갈 길을 가겠습니다. 앞서 윤석열 후보가 만나자고 하면 만날 수 있다며 여지를 둔 듯한 발언에 대해선 원론적인 말이라며 확대 해석을 차단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안 후보의 상승세를 반사이익, 거품이라고 깎아내리면서 단일화 논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 후보가 원래 지지율을 회복하고 안쪽에 거품이 빠지면서 만드는 게 중요하지 다시 단일화 정무 협상에 들어가고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대표가 2, 3주 안에 단일화 논의가 있을 수 있고 꼭 이겨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내부적으로는 경계태세가 뚜렷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와 시민 최저소득 등 복지 정책을 앞세워 지지율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시민 최저소득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현행 기초생활수급 제도에 사각지대를 메꾸고 그 최저 기준을 100만 원으로 올린 겁니다. 심 후보는 녹색당과 민주노총 등 진보 세력과 후보를 단일화해 전통 지지층을 결합하고 다음 주 월요일엔 경제성장 정책을 발표하며 중도층 확대에도 나서겠다는 구상입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이번 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전 세계 혁신적인 제품들을 확인할 수 있는 CES 2022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미래 인류의 생활을 바꿀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이 눈길을 끌었다고 하는데요. 실리콘밸리 더밀크의 손재권 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 대표님, 오미크론 확산 여파에도 이 전시회 열기가 뜨겁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CES 2022 라스베가스 현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CES는 지난 5일 개막해서 오늘로 전시 이틀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올해 CES는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미크론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벤츠, GM, 또 한국의 LG전자 등이 전시에 빠지면서 곳곳에 빈 전시장이 보였습니다. 행사를 주최하는 미 소비자 기술 협회에서는요, 방역 조치 차원에서 행사 일정을 나흘에서 사흘로 하루 단축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도 혁신 기술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려는 기업들과 또 관람객들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는데요. 특히 한국 기업들의 활약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역대 최대 기업인 약 500개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이는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참가 기업 수를 기록한 것입니다. 참가 기업 수나 이렇게 인원도 많았지만 비전을 제시하려는 노력도 대단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전 개막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한종희 부사장이 환경, 사회적 책임, 또 거버넌스를 뜻하는 ESG의 비전을 보여줬고, 현대차 그룹도 메타 모빌리티라고 하는 회사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SK그룹은 전시장에 큰 나무를 설치를 해서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 그리고 앞으로 방향성을 제시해서 참관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업들은 이번 전시에서 메타버스 또 인공지능 등의 첨단 기술 또 제품 서비스를 전시했는데요. 기술이 바꾸는 미래 생활을 미리 보여주는 전시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CES는 2년 만이죠. 그동안 어떤 게 바뀌었습니까? 예. CTA 측에서는 지난 3일 이제 현장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요. CES는 이제 혁신의 글로벌 무대라고 하면서 IT 전자 기술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여전히 높고 또 프리미엄 브랜드나 또 경험에 대한 수요가 같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이 크게 바뀐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CES에서
눈여겨볼 주요 서비스로는요, 인공지능, 그리고 메타버스, 스페이스텍이라고 하죠. 우주기술, 또 푸드테크, 디지털 헬스케어, 모빌리티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 전시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반영됐는데요. 지금 전시장에는 인공지능 AI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AI 기술을 내장한 제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앞으로 미래에 지금도 그렇지만 대세가 될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이 느껴졌고요. 특히나 한국이나 미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터키 등에서도 전기차를 전시를 하면서 이 전기차가 선진 시장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등 전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서 앞으로 산업 지형을 크게 바꿀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로봇이 이제는 일상으로 자리 잡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현대차 같은 경우는 로보틱스 기술을 집약시킨 모베드를 전시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제품은 바퀴 4개가 제각각 움직이고 높이도 자유자재로 조절이 돼서 어떤 상황에도 수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난해 인수했죠.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개발한 4족 로봇 스팟이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춰서 관람객들의 발길을 잡았습니다. 또 삼성전자는 삼성봇 I라는 이름의 가정용 로봇을 공개했는데요.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로봇인데 사람의 옆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원격 조종도 가능해서 AI 아바타가 로봇과 연동할 수 있는 그런 로봇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활약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외국 기업 중에는 어떤 회사가 눈에 띄었습니까? 예, 제가 이틀간 계속 돌아다녀봤는데 저는 일본의 소니가 좀 관심이 갔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이 회사가 전자제품과 워크맨, 플레이스테이션 등으로 유명한데요. 이번에 전기차인 비전 S2를 선보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기차 사업을 담당할 소니 모빌리티라는 회사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전기차는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형태의 컨셉카인데 안전에도 신경 쓰고 엔터테인먼트에 기반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차량에는 40개 센서가 설치가 돼서 안전을 계속 점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출시 시기를 밝히진 않았지만 실제 전시뿐만 아니라 실제로 판매를 하기 위한 전기차를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즉 전자회사였죠. 소니가 전기차를 만든다는 것인데요. 앞서서 현대차를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현대차는 자동차 회사에서 전자회사처럼 변신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테크 회사는 자동차 회사로 변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업종의 경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존 디어라는 농기구 회사도 이번 CES에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기계는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작업이 가능한 완전 자율 트랙터를 선보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식량 부족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농부들을 노동에서 점차 해방시키겠다라고 하는 모토를 내세운 제품입니다. 이제는 농사를 인간 없이 기계가 완전히 짓겠다는 개념인데요. 이 회사는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인구 증가와 함께 식량의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데 사용 가능한 토지와 노동력은 줄고 있다라고 하면서 완전 자율 작업이 가능한 농기계가 이런 식량 문제 해법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는 인공지능 프로세서나 AI죠. 그리고 그래픽 처리 장치, GPU, 또 GPS 등 첨단 전자기술이 집약시킨 트랙터를 선보였습니다. 이 회사는 또 특이한 게 AI를 통해서 농작물과 잡초를 스스로 구분해서 잡초에만 제초제를 뿌리는 그런 제초 장비를 선보여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제초제를 기존 제품에 비해서 77% 줄여서 비용은 줄이면서 환경 보존 효과까지 있는 제품인데요. 이렇게 농기구나 또 전자제품, 자동차 다양한 산업에서 융합되고 있는 현장을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손재권 더밀크 대표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월 7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